중요한 거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생체는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고 있었던 생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관성의 법칙이다. 가속도의 법칙.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강하게 밟을수록 자전거는 외력이 커져서, 그러니까 페달을 밟으니까 계속 그 바깥에서 오는 힘이 커져서 가속되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려고 하겠죠. 이게 가속도의 법칙의 예예요. 오해하지는 마시고,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속도가 더해지는 느낌, 가속도하고 감속도하고 등속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 뒤쪽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튼 가속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속도가 이렇게 나고 있는 건데 속도가 더 붙으면 이렇게 더 가속이 되죠. 그러니까 속도가 더 붙죠, 말 그대로. 그게 가속도예요. 캐틀벨 스윙으로다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이들 알고 계신 동작이니까. 캐틀벨 스윙. 캐틀벨을 잡고 우리가 스윙 동작을 하죠. 이렇게 잡고 앞으로 쭉 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스윙 동작을 하는데, 만약에 가속하세요 라고 표현을 하는 트레이너가 있어요. 이 스윙 동작을 더 세게, 더 세게, 점점 더 가속도를 더 붙이세요, 가속을 더 높이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돌아서 뒤로다가 이렇게 와야 돼요. 가속도가 붙었다는 건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제대로 표현을 한다면 속도를 붙였다가 어느 정도 이 그 탑에 왔을 때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죠. 감속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동작을 하고 내려오고, 가속시켰다가 감속시켰다가 내려오고, 이런 느낌으로 해서 캐틀벨 스윙이 이렇게 완성이 동작이 되게끔 되는 거지, 가속을 계속 하면은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가속도라는 그 개념에 대한 거를 잘 이해하고 탑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작용 반작용의 법칙 보실게요. 보트를 타고 노로 물을 뒤로 밀면 배는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반대로 작용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작용을 했더니 보트는 저렇게 간다. 그죠?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의 예다. 운동역학의 목적과 내용. 이 운동역학의 목적은 굉장히 빈출입니다. 그래서 운동역학의 정의, 목적, 이거는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운동역학의 목적과 내용. 건강의 증진과 체력 증진, 운동 수행 능력의 발달을 위한 효율성의 증대. 아름다운 이 표현들이죠. 자, 운동 수행 안전성의 향상 및 손상의 예방. 그러니까 다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운동역학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필요성 같은 느낌으로 인지를 하시면 되죠. 스포츠 동작 신기술 개발을 통한 경기력을 향상한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 양학선 선수, 그죠? 체조할 때 양학선 선수가 뭐 키도 작고 이렇게 해서 체조 동작을 할 때 막 달려가서 빵 뛰어 올랐는데, 공중에서 막 이렇게 두 바퀴를 돌고 시간이 좀 남더라는 거예요. 바닥에 딱 착지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감독이 보다가, 야, 너 한 반 바퀴만 좀 더 돌려봐. 이 채공 시간이 조금 그 인터벌이 있네. 뭔가 시간이 남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양학선 선수가 빠바박 뛰다가 빵 뛰어 올라서 원래대로 두 바퀴 돌고, 거기서 또 한 바퀴인지 반 바퀴인지를 더 돌는 그 동작을 조금 더 해낸 다음에 딱 바닥에 착지를 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그런 뭐랄까 모습으로 막 돌 수가 없는데 채공 시간이 기니까 이러한 기술 시연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거고. 역학적 이해를 통한 스포츠 동작의 효율성 극대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역학적인 어떤 이해를 잘 하다 보면
복싱이든 태권도든 바디빌딩이든 그런 어떤 다양한 스포츠 동작에서 더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죠. 스포츠 상황에서 역학적으로 발생하는 상해 원인을 분석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경기력에 대한 어떤 향상과 손상에 대한 예방,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경기력 및 운동 기술의 향상, 그쵸? 스포츠 현장에서의 상해 예방, 그쵸?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 장비 개발, 스포츠용 기구에 대한 개발, 이런 것까지도 운동역학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운동 장비 개발, 이것도 또 좋은 예인데, 예전에 그 수영할 때 전신 수영복을 입고 수영 선수들이 그 올림픽에 출전할 수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전신 수영복, 우리가 뭐 해녀복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입고 그 전신 수영복에 이렇게 물고기처럼 비늘이 있는 거예요. 비늘이 막 있어요. 그랬더니 물 안에서의 그 저항이 굉장히 적어지면서 수영 선수들의 그 기록이 굉장히 단축되는 거예요. 물의 저항을 덜 받으니까 더 쫙쫙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운동역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한 그 전신 수영복에 과학이 덧대어져서 그러한 수영복도 개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더 좋은 장비빨로다가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 수영복, 전신 수영복은 폐지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운동역학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운동용 기구의 평가 및 개발.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도 있죠. 태권도 시합할 때 원래는 태권도복을 입었어요. 그쵸?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부분 나오던데 이제 레깅스를 입고 태권도 경기를 하는 거로다가 바뀔 것 같은 그 사안을 놓고 이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선수들도 도복보다 레깅스 입고 발차기 하니까 훨씬 더 그 효과적으로 자기 기량을 뽐낼 수가 있다. 더 편하더라. 이러한 의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복을 입고 운동을 하고 태권도 시합을 했었는데 레깅스를 입고 한다고 하니까 되게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죠. 근데 실제로 굉장히 편하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그래서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안건을 놓고 결정 여부를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태권도의 경우 이렇게 이제 호구 같은 거 쓰죠. 이렇게 장비를 차고 이제 경기를 하는데 뭐 발차기로다가 내가 얼굴을 이렇게 찼는데 이게 막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호구가 머리에 쓰면은 여기만 이렇게 보이게끔 선수 그 상해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펀지 같은 재질로 돼 있는 헬멧 같은 거를 쓰는데 여기만 보여요. 근데 발차기를 어떻게 좀 잘못 맞으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막 이렇게. 그 안 보이는 거죠. 선수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더 좋은 장비가 나와줘야 되고 그런 걸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뭐 펜싱 같은 경기를 할 때도 굉장히 빠르게 딱 하면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진동이 와갖고 저 선수가 먼저 얘를 찔렀구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 점수를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다 운동역학에서 도움을 받아서 그러한 장비들이 개발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운동기술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개발 이러한 부분이죠. 실제로 태능 선수촌하고 체육과학연구원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체육과학연구원에 계신 박사님들이 태능에도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시면서 선수들한테 또 이런 운동역학적인 어떤 장비를 사용해서 선수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코칭을 해준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많이 협업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더라고요. 예. 자, 인체 움직임의 측정 방법과 분석 방법 및 자료 처리 기술을 개발한다. 계속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인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을 하고 그리고 그 분석, 동작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데이터로 자료를
바탕으로 뽑아내서 또 피드백을 해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동작을 분석하고 운동 장비를 개발하고 부상 기전을 규명하고 부상에 대한 어떤 이유, 원인에 대한 거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보실게요. 예시를 보시면 무릎 관절의 상해 기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도약 후 착지 시 무릎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한다. 그리고 드라이버 비거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상 분석을 통해 다운스윙 시 손목의 동작을 분석함으로써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제 손목이 이렇게 뭐 꺾이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 분석을 통해서 뭐 한다, 이러한 예시예요. 마찬가지죠. 영상으로다가 지금 카메라로 우리 이 온라인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앞쪽에 카메라로다가 나를 촬영을 하고 내가 골프 스윙을 한다고 쳤을 때 내가 골프 스윙을 이렇게 잡고 동작을 이렇게 가서 하는데 가동이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고개가 움직이는지, 고개는 딱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고개가 만약에 뭐 같이 이렇게 딸려간다라든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와서 임팩트, 공을 땅 쳤을 때 고개가 먼저 이렇게 가지 않는지, 그리고 공을 맞았을 때 손목으로다가 내가 이렇게 꺾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다가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금방 파악을 하고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겠죠. 실제로 키노비아라는 그런 이제 무료 프로그램 파일이 있는데 소프트웨어예요. 그런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컴퓨터에 놓고 고객한테 어떠한 동작을 시켜놓고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고객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 회원님 동작이 머리가 뭐 먼저 움직였어요. 뭐 이런 걸 볼 수도 있는 거고, 각도에 대한 걸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만약에 스쿼트 동작을 하는데 90도까지밖에 못 앉았었던 분이 뭐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끔 움직임이 더 가동성이 더 확보됐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상 장비는 현장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즉각적인 활용이 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으로다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동작을 시켜본다든가, 뭐 스쿼트 동작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슬로우 모션으로다가 체크해놓고 스쿼트 동작을 시켜본다든가, 아니면은 골프 스윙 동작을 시켜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뭐 동작 분석법, 영상 분석법, 이 운동 역학에서 우리가 이제 다룰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태권도 시합 발생할 수 있는 뇌진탕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적의 헤드기어를 연구하고 개발한다. 그렇죠. 머리 발로 차거나 내려 찍기 같은 거, 발차기로다가 태권도 발차기가 이렇게 내려 찍는 동작이 있는데 뒤꿈치로다가 정수리 같은 데 맞으면은 큰일 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최적의 헤드기어, 이런 것들 개발이 필요하고, 발로 맞았을 때도 이렇게 헬멧이 돌아가 가지고 막 앞이 안 보이고 이러면은 경기가 좀 공정하게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장비를 개발하는 거. 자, 운동기구의 평가 및 개발. 스케이팅의 클랩 스케이트, 장대 높이 뛰기의 유리 섬유질 장대, 탁구 라켓의 이질라버와 관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비 개발, 스포츠용 기구의 개발, 이거를 용기구 개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운동 역학의 필요성, 목적하고 내용하고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계속 시험에 나오는 부분, 이거 아시면 무조건 최소 한 문제는 맞추고 합니다. 많게는 두 문제 맞추고 합니다. 그 정도로 빈도수가 높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스포츠 지도자는 운동 역학적 지식을 토대로 운동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그쵸? 운동 역학을 공부하라고 제가 거듭 강조하는 부분이죠. 운동 과학자, 그러니까 스포츠 과학자는 운동 역학적 지식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 스포츠 지도자와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아름다운 말이죠. 근데 사실 솔직히 현장에선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미국처럼.
해서 협업 같은 게 좀 잘 돼서 더 좋은 결과물을 고객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스포츠 과학자는 운동 역학적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여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한다. 그렇죠. 선수들을 지도할 때 운동 역학적 지식뿐만이 아니라 풍부한 운동 경험 및 관찰 능력 또한 선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그죠? 경험이 많은 사람, 그리고 더 매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눈을 가질 수 있으려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식이 많이 바탕이 깔려 있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과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뛰어난 선수들도 존재를 한다. 예, 이거는 뭐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알죠. 참고적으로. 그러한 선수들도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또 과학적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절대로. 이러한 원리적인 것들을 다 응용하고 접목해서 더 나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되는 부분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단원 운동역학의 개요에 대한 거를 마쳤습니다. 사실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다 보니까 뭐 영상의 길이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최대한 영상을 짧게 촬영하면서 막 여러분들이 적게 공부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책은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영상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고 최대한 이해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이 좀 더 들어가져야 되기 때문에 영상의 길이는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그 온라인 강의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좀 편안하게 자기가 일일이 막 많이 찾아보지 않고 머리 막 싸매가면서 어렵게 막 외우지 않고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좀 더 수월하게 암기하고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많이 고민하고 설명을 좀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잘 보시면서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